안녕하세요. 비타아빠입니다. 1월 4일 오후 라이브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포지션 이야기를 좀 해야겠죠. 98K에 걸어놨던 추매까지 이루어지면서 평단을 조금 올리긴 했지만 손실을 좀 보고 있고요. 시드가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위기가 다시 오게 됐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아직 청산을 당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제가 숏을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숏을 본다는 게 80K까지 내려가지고 그런 숏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상승분, 어제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오면서 10만 불까지 어떻게 보면 충분히 쏘아 올릴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지금 다시 조정분이, 즉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 봤을 때 지금 움직임 자체가 현재 상황은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고, 이번에 내려왔을 때 이제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서 입절할 경우에 이제 예상되는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숏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 우리가 알트들도 조금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골드나 스팀 달러 이런 종목들이 지금 좀 튀어 올랐죠. 비트코인 골드야 상패빔이 나와준다고 볼 수도 있고, 스팀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계 코인이죠. 지금 중국계 코인들 STP, 스팀 이런 종목들, 스트레스홀드 이런 애들 다 중국계 코인이에요. 지금 중국계 순환매가 만약에 시작이 되는 거면 이제 스택스나 비트코인 캐시, 비트코인 SV 이런 비트코인 계열 채굴 코인이나 아니면 스팀 달러, 온톨로지 가스, 네오 이런 종목들, 트론, 저스트 선 이런 종목들 전부 다 중국계 코인이죠. 이런 코인들도 순환매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여러분이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본격적으로 지금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그 스타트가 지금 이런 종목들의 일시적인 슈팅으로 나오기로 이제 좀 예상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다음 종목들로 이런 종목들, 스택스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이게 보면 23년도 이때 1월에서 3월 이때도 중국계 순환매에서 스택스가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었어요. 물론 이때 상승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당시에 22년도 크립토 윈터 빙하기 때 그걸 깨면서 올라와 줬던 거기 때문에 의미가 컸었죠. 이때 스택스가 대장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있고, 보면 이때 이제 미비해 보이지만 이때 초쯤에 슈팅 나왔던 것들, 네오 같은 경우에도 이때 같이 슈팅이 나왔었었고요. 23년도 1월 이때 보시면 이만큼 상승분 주봉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이때 상승이 컸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다. 지금 중국계 순환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알트 슈팅이 나오면서 결국에 제가 바라는 건 비트 도미넌스가 좀 빠져주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대급부적으로 알트의 슈팅, 즉 이더리움 도미넌스의 상승이 나와주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알트 불장이 오는 거죠. 비트는 좀 이제 조정분에 들어가주고 횡보를 하더라도 도미가 아직도 57%에 가깝습니다. 이제 좀 빠져주면서 그래도 한 40%대로 들어가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또다시 지금 보시면 상승 채널 안에 있다가 다시 말에 올렸다 다시 지금 하방 돌파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깨지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추세가. 그래서 이게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순간 이제 이더 도미넌스 올라오면서 알트 도미넌스가 좀 같이 올라와주는, 알트들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그림이 보여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숏을 잡고 가고 있는 거고, 너무 빠르게 잡았다 이런 생각도 없지 않아 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지켜보면서 이거를 가지고 가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방안을 모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가지고 가긴 할 건데, 손절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애매하게 이렇게 말아 올린 게 더 큰 하락을 위한 약간 이런 부분이죠. 그런 눈속임인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 부분,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렸던 이 부분, 이런 느낌으로 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갔을 때 9만 저항선이 굉장히 셀 거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번 풀어낼 거고요. 그래서 어제 사실 이때도 오히려 제 예상은 이때 손절을 해야지 이게 아니었고, 이 그림을 보고 있다가 한 번 더 올리길래 야 이거 크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했어요. 좀 쏟을 때 크게 쏟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 20배로 했었던 것도 저 스스로 40배에서 20배로 줄인 거는 그래도 그나마 나쁜 선택은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본계좌 시세를 더 가지고 와서 오히려 지금 추매를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 물량을 더 싣고 평단을 높여놓은 다음에 여기 이게 좀 클 것 같거든요. 이때 여기서 이제 한번 쏟게 되는 그 그림이 클 것 같기 때문에 여기서 좀 한번 승부를 봐보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드가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계속 죽지 않고, 제가 9만 불로 시작해서 20몇만 불, 지금 13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저는 계속 오히려 이런 게 더 진짜 실제 매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내가 어쨌든
어쨌든 내 시작한 금액에서 손실을 보지 않고 있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지만 아직 죽지 않았고, 제가 항상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 시드가 살아있으면 언제든 버텨서 기회를 잡아서 전화위복을 할 수 있는 게 또 이 선물 매매거든요. 마진 거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멘탈 흔들리고 막 1일1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한테 좀 결국에는 보여드리고 증명을 좀 하고 싶습니다. 아무리 다시 재검토를 하고 해도 단기적인 숏이 보이거든요. 추세적인 측면에서도 캔들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제 ETF 순유출부터 어제 상승분이 오히려 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계속 이 상승분이 오히려 더 큰 낙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전조 증상으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렇게 비트가 좀 쏟아주면서 도미가 떨어져줘야 알트들이 그때 이제 좀 올라올 수 있고 순환매가 시작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죠. 방금 이제 오늘 스팀 달러 같은 경우도 이런 요소들이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이제 시장을 볼 때는 얘가 뭐 각자 개별의 호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적용할 수 있지만, 이 중국계 코인이 이런 식의 슈팅이 나와준다라는 건, 그리고 또 비트코인 골드의 상패와 더불어서 함께, 그리고 이제 뭐 스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커플링 종목이니까 따라 올라오지만,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네오, 스팀, 원톨로지 가스, 뭐 스택스, 트론, 저스트, 선 이런 중국계 코인들 있잖아요. 이 순환매가 굉장히 강합니다. 커플링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중국계 코인들이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슈팅이 나와준다 그러면은 그만큼 도미를 흡수하는 거고, 비트 도미에서 단 몇 프로라도 가져올 수밖에 없게 되는 거거든요. 이더 도미넌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천천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트의 순환매가 시작이 되면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와 이만큼 올랐네 하는 종목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런 방향으로 해석을 해봤을 때 알트들이 도미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비트가 어느 정도 조정분이 나와줘야 되고, 그 조정분에 대해서 지금 봤을 때 이 채널 안에서 이 그림대로 이런 식으로 좀 어느 정도는 조정분이 연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캔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양봉 나왔죠. 지금 하나 둘 셋 넷 4양봉이 이미 떴습니다. 비트 같은 경우에 비트 4양봉이 이미 1분 관점으로 나와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를 할 때 충분히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실 이런 거 자, 주봉 4양봉은 거의 과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한번 꺾어주거나 3양봉 꺾고 양봉 나오고 음봉 크게 나오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오늘 만약에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지금 제 손실에서 더 커지는 상황은 크게 발생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본다면 굳이 여기서 정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려갈 일만 남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만 아쉬운 건 이제 지금 시드를 제가 뭐 본계좌에서 가져와서 더 넣고 싶을 정도로 계속 추매를 좀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매가 안 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운 것 뿐이지, 지금 자리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불안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제가 좀 더 기다렸다 혹은 롱을 잡아서 위에서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못한 거에 대한 반성으로 제가 오늘 라면만 먹겠다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원래 시드가 20만 불이 넘어 있는 상황에서 좀 시드가 녹았기 때문에 다시 복구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는 거고, 이런 제 시드 운용에도 줄다리기가 끝난 이후에 도약을 하게 되면 충분히 점프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번 주말이 좀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매매 잘 되고 계신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요즘에 장이 불쑥날쑥하기 때문에 지금 뭐 알트들도 그렇고 조정인 줄 알고 정리했다가 또 막 슈팅 나고 이러니까 또 뒤늦게 탑승했다 다시 손해보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반응을 즉각 하는 것도 좋지만 너무 일일이 하는 거는 또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동동님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장이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예상했던 방향대로 이제 옵션 만기 때 좀 숏이 나와줄 줄 알았는데 어제 옵션 만기 때 이제 롱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손실이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근데 일시적인 걸라고 보거든요. 잠시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이 비트코인 골드 숏하고 계신 분한테 경고 드렸었죠. 이 설거지 빔 나오면은 숏 포지션은 다 청산시키고 갈 거라고. 레버리지 저배를 썼던 고배를 썼던 청산빔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뭐 정리를 하셨었겠지만은 그래도 다른 종목들도 괜히 튀어 오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조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해서 무지성 숏을 잡고 계속 펀비를 내면서 기다렸다가 오히려 펀비에 청산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펀비 같은 종목들도 알게 모르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이죠.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도 끌어올리고 있는 중국계 코인들의 순환매 시작은 굉장히 좋은 그림이긴 해요. 보통 이제 알트장 시작쯤에 중국계 순환매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3년도 초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해보면 제가 이제 알트들 움직임을 보면서 비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트들이 조금 순환매가 나와주면 상승장이 연출이 되려면 결국에 비트가 어느 정도 도미를 좀 빠져줘야 되기 때문에 비트 도미가 빠진다는 건 조정이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거래량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비트가. ETF 순유출도 발생이 됐고요. 그러면 지금 RSI가 이렇게 떨어져 줄 때 좀 숏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어제 이제 옵션 만기로 인해서 롱이 연출이 되면서 약간 예상에서 빗나가 버린 거죠. 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매매하실 때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하시겠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이 지금 흘러가는 방향에 있어서 내가 추세를 역행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저도 그래서 어제는 옵션 만기로 이제 롱이 나왔을 때 내가 혹시 숏을 보고 있는 게 추세 반대로 보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모든 거를 검토해 봐도 지금 조정의 비트는 단기적인 조정의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포지션을 손절하지 않고 정리를 하지 않고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일봉으로 사양봉이 뜬 다음에 음봉이 떠주면서 이 음봉 다음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오게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캔들로만 접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비트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이 애매한 상승 때문에 더 큰 낙폭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어야 돼요. 좀 지켜보면서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저의 그거에 대한 믿음은, 내 선택에 대한 믿음은 있지만서도 아쉽긴 해요. 좀 더 기다렸다가 잡았어야 된다는 생각도 들고,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결국에 이제 좀 흘러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서 내가 롱을 잡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건 여전히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오히려 그런 약간 나의 판단에 대한 확신이 안 설 때 추세나 이제 시장 방향성이나 또 이제 지표들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이 선택을 했던 이유가 뭔지를 계속 검토하고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49%를 손절하고 여기서 롱을 잡았어. 아주 만약에.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올라가주면 맞는 선택이지만 얘가 만약에 계속 하락을 하면서 원래 내 포지션이 옳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진짜 멘탈이 무너져요. 누구나 다. 정말 트레이딩 잘하시고 막 몇십 년씩 하신 분들도 막 몇백억을 벌었지만 한순간에 단 정말 일주일에서 한 달 정도의 실수로도 모든 걸 잃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게 뇌동이 시작되면 답이 없어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항상 비중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챌린지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9만 불의 시드도 그렇고, 만약에 이게 제 전 재산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이전에 손절을 했을 거예요. 어디서든.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손절했다 쳐봅시다. 막 60%가 넘어가는 상황에서, 그리고 롱을 진입했어요. 스위칭을 해서. 근데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다. 그럼 이제 사람이 여기서부터 미치는 거예요. 다 꼬입니다. 내가 그동안 판단했던 뭐 추세, 방향, 그리고 지표들, 여기다 작도를 깨진 액정처럼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다 판단해서 매매하는 내 차트는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번 판단을 잘못하고 내가 나의 결국에 결론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는 순간 여기서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선택은 여기서 더 싫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거. 내가 했던 판단이 아무렇게나 그냥 홀짝으로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왜 조정분을 생각했는지, 도미넌스, RSI, ETF 순유출, 그리고 과매수, 과도한 상승, 건강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구간, 그리고 추세, 방향성, 알트들의 슈팅, 도미넌스를 가지고 가고 있는 그런 추세들 전부 다 생각을 한 다음에 숏으로 진입한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옵션 만기로 인해서 제가 어제 분명히 변동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변동성에서 롱이 연출이 되면서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지금 1시간 봉이잖아요. 얘가 이 1시간이 뭐 이런 식으로 꼬꾸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너무 자주 그 선택을 바꾸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방향으로든 시즌은 녹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염두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9만 불로 시작해서 20만 불 넘겼다가 다시 14만 불까지 떨어졌지만 왜 이거를 유지하면서 지금 어떻게든 대응을 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분석하고 판단을 하려고 하는지. 저도 손절할 때 손절하죠. 손절하고 다시 복구하고 그 과정을 지금 몇 번째
제 모든 채널 영상이 다 나와 있거든요. 정말 실제 매매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 채널을 시작한 거고, 그냥 만약에 내 돈이 아니었다면 너무 마음 편하게 오히려 매매를 해서 더 빠르게 내가 원하는 지점에 도달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이 채널을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내가 이 매매를 통해서 나도 여러분이랑 같은 매매를 하고 있고, 그 매매에서 느껴지는 감정이나 또 발생되는 문제들, 그리고 그걸 해결해 나갈 솔루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여드리면서 좀 좋은 부분은 여러분이 흡수하고, 제 걸 보면서 좀 그걸 하는 거죠. 복귀를 하는 거죠. 바둑처럼. 그리고 좀 안 좋았던 부분이나 리스키했던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저도 손절을 해요. 근데 다만 지금 손절할 때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겁니다. 큰 산을 만들었고 내려왔고, 작은 산을 만들면서 못 올라갔고, 만약에 여기서 그대로 내려오면 이 하락이 어디까지 올지, 최소 이 빨간 라인까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이만큼 손실을 감수하고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이익을 손익비적인 측면에서, 물론 가장 이상적인 1대3까지는 안 되더라도 1대2 정도만 나온다 하더라도 감수하고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수익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익절을 한다면 내 시드가 거의 30만 불에 가까워질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성공한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시장을 보면서 판단을 하면 된다는 거죠. 뭐 숏수익이 계속 유지될 것 같으면 포지션을 조금 더 들고 가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 비중은 당연히 분할 매도로 덜어내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제 좀 걱정했던 부분이 딱 그거였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숏을 보고 있다. 그래서 이게 이거 옵션 만기 때 이걸 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했는데 후회할 것 같아서 정리를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정리를 하고 다시 진입을 했다면 훨씬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추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좀 이런 포인트들, 이 계속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걸려가면서 내려가는 그런 느낌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이때 이 낙폭이 이 그림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낙폭이, 얘가 만약에 이렇게 안 내려와주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이 그림을 예상해 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주말에 좀 좋은 그림이 나와주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가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보내고 있는데, 어제 옵션 만기 때 제가 숏을 조금 빨리 보고 진입을 하다 보니까 지금 약간 손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세 자체는 숏으로 보고 있어서 계속 포지션 유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오늘 이제 주말이지만 오늘은 이제 돈을 좀 잃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건 안 먹고 이제 오늘 라면 먹기로 했습니다. 스톱로스들이 걸렸을 거예요. 또 이제 고배들은 청산도 많이 됐을 거고, 오히려 제가 이제 레버리지를 20배로 바꾸고 그때 이제 20배로 설정 다시 하고 진입했던 거 불행 중 다행이라 생각하고, 오히려 이제 여기서 숏 포지션들을 다 정리를 해주면서 어제 지금 딱 이 지점에서 지금 멈춘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요. 그러면 내려왔을 때 이제 숏 포지션들이 정리가 됐기 때문에 가볍게 내려가 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 좀 흐름을 보겠지만 여전히 방향성은 변동 없이 숏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림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얘가 여기 노란 지점 터치하면서 들어와 주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그 전에 보였던 밑에 트라이들보다 훨씬 더 아래까지도 쏟을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제가 그어놓은 선이 그런 의미예요. 5분봉 관점으로 초단기 관점에서도 산 만들고 내려와주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일단은 이런 패턴을 한번 보여줘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있어요. 왜냐면 좀 내려와준 다음에 여기에 걸치면서 여기서 줄다리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사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숏을 보는 제 관점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80% 이상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진짜 이게 챌린지가 아니었잖아요. 이 지점에서 98K에 물량 더 실었을 것 같아요. 지금 26개 들어가 있는데 딱 들어가 있는 만큼 주계좌에서 옮겨서 여기서 실어서 평단을 좀 많이 올렸을 것 같아요. 이 챌린지가 아니었으면. 그리고 승부를 좀 봤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만 불로 시작했고 9만 불을 계속 끌고 가면서 시드를 올려가는 걸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요. 평단 조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게,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모르죠. 어떤 방향으로 흘러지 제가 전부 다 이렇게 제 예측대로 가주면 너무 좋겠지만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확률상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보는 방향대로 조금 더 높지 않나. 이 펀딩 피도 지금 0.0077이고 양수로 되어 있지만 거의 이 정도면은 중립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롱의 힘이 쫙 빠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정도에서 빠지는 거예요, 지금 롱의 힘이. 근데 롱의 힘이 미세하게나마 계속 빠지고 있는 거죠. 추세 돌파가 이루어지면 청산 당하겠죠, 그러면.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서 손절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0만 돌파를 만약에 하게 되면 저는 오히려 10만 돌파를 하게 되면 스윙으로 챌린지 다시 시작해야겠죠. 그러면 다시 가지고 와서 한번 실패했다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그러면 오히려 전고 돌파를 좀 트라이가 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리스크가 너무 커요. 사실 10만 돌파를 하고 나면 오히려 전고점 트라이가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나오는 상승들 봐봐요. 여기서 이게 인구통계학적인 관점이나 심리학적인 관점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누가 비트가 여기서 이 뒤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찍고 내려왔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얘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이렇게 올라갔거든. 여기 개인들이 누구나 얼마나 여기서 롱을 잡았겠습니까? 현물로는 특히나 이제 들고 오던 홀더들 말고. 근데 쏟았어 또. 그리고 슬금슬금 막 움직이더니 아예 전고 돌파를 해버리면서 신고가 갱신을 했죠. 이 갱신하는 도중에도 못 믿어요. 왜 뒤에, 그러니까 모르니까 결과를. 근데 내려오고 지금 횡보하면서 여기서 만약에 10만 돌파 다시 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뭐가 생기냐? 신뢰라는 게 학습이 돼요. 가겠지. 그 가겠지의 환상이 만들어내는 분명히 상승이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오히려 여기까지 쉽게 갈 수도 있어요. 혹은 그 직전에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고, 머리 말고 어깨보다 머리랑 사이에 정말 울 때쯤에서 그냥 쏟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10만 불이 넘어가면은 여기 구간은 좀 진짜 스캘핑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자아자님 안녕하세요. 실력 너무 추상적이고 주관적인 거라 오래 해왔습니다. 오래 해오면서 이제 구독자분들은 아시지만, 방송을 하기 전에, 방송한 지 얼마 안 됐고요. 유튜브 만든 지는 이제 직장 다니다가 전업으로 돌리고, 전업을 하고 나서 좀 돈을 많이 벌었죠. 그래도 몇 년 동안 해오면서 일단은 코인 시장에서 겪을 만한 일들은 대부분 다 겪으면서 왔어요. 이제 FTX 때도 크게 한번 휘청거렸었고, 크립토 윈터 때, 그리고 이제 23년도에 상승장 때도 좀 다시 조금 재활을 했고, 그 전에 거의 그냥 호흡기만 달고 있는 수준이었거든요. 이제 알트들을 많이 잡고 있었어가지고. 근데 그러다가 이제 또 잘 버티면서 오다 보니까 24년도 이제 이제 작년이네요. 작년 이제 7, 8월 때부터 분할 매수를 해서 저레버리지로 가지고 왔던 비트가 좀 수익이 많이 났고, 이더도 같이 들고 왔었고, 뭐 그거야 지금도 주계좌의 포지션은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 영상으로 기록을 다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 채널 영상을 좀 보시면은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때 이제 세이도 좀 저배로 좀 쭉 끌고 왔었어요. 세이코인.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기고 나서 이제 유튜브를 한번 시작해보자, 제 버킷리스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매매하면서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제 저주차도 9만 불로, 그러니까 10만 불 정도죠. 10만 불 정도로 100만 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물론 돈을 버는 거죠. 돈을 버는 거지만 그 과정을 좀 이렇게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같이 매매하는 게 더 재밌으니까 더 좀 위안도 되고, 또 매매하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어요. 기록에 남겨놓고 싶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 실력이 있다 없다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죠. 제가 쭉 매매를 해나가면서 얘는 그래도 좀 하네, 얘는 잘 못하네, 이런 거는 저는 그냥 개인의 판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직 망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정말 처음 투자까지 하면 한 8년? 7년 정도 되네요. 7년 정도 코인을 해오면서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바닥은 안 망하면 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망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죽지 않는 거, 지지 않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맨날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비중, 내가 내 포트폴리오 운용을 어떻게 할 건지, 선물에다가 내가 지금 이 마진 거래에다가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시드는 몇 프로인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설정하셔야 돼요. 전 처음에는 5%로 시작을 했었고, 계속 이제 트레이딩을 하면서 늘렸고, 최대도 내 돈이 많이 없을 때 한 50% 이상은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안전자산을 항상 좀 구비를 해뒀었습니다. 그래 왔었고, 그쵸, 동동님 맞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그게 이 선물 시장에서는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항상 롱런을 하자. 그러면 어차피 돈은 벌린다. 오늘 내가 10억을 벌고 끝내고 100억을 벌고 끝낼 수도 없고 끝날 것도 아니니까 건강 같은 것도 좀 챙기면서 해야 되는 거고, 롱런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한테도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저랑 매매 스타일이 비슷하신 분들은 같이 이렇게 공유도 하면서 그렇게 좀 끌고 가보고 싶어요. 좀 담백하고 재밌게. 저는 일단은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뭐 더 뭔가를 당장 행동에 옮기는 게 독이라고 생각하는 구간이고 상황이라. 아무튼 동동님 감사합니다. 제가 아주 잔잔하네요. 움직임이 좀 아마 이제 한 11시 넘어가면서 변동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에
이 버거 형들이 좀 일어나주고 이제 나스닥 쪽의 움직임이 보여줄 때 주말에 조금 더 코인 시장의 변동성이 좀 더 크죠. 나스닥이 장이 닫혀 있으니까. 네, 투기 세력들이 아무래도 심심하니까 코인 시장 많이 넘어오고 이 철새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주말에만 코인 시장 와서 트레이드하고 주중에는 이제 주식장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적용이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있다 좀 더 활발해지지 않을까. 근데 오늘 좀 수익 실현을 하면서 좀 내려와 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당연히 크고요. 지켜보면서 좀 대응을 해야겠죠. 주말이니까. 날씨 밖에 춥나요? 저희 오늘 밖을 안 나가가지고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있을 때는 좀 안 나갑니다. 이게 나에 대한 약간 제재라고 해야 되나? 돈을 벌 때만 이제 외출을 하고 날씨가 많이 추운 것 같지는 않던데 잘 모르겠네요. 좀 알트들도 지금 뭐 그렇게 좋은 뭔가 슈팅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리플은 잘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그쵸? 근데 이러다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뭐 이렇게 가다가 이럴 것 같지만 안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지금 알트도 저는 다 조심하라고 말씀드려요. 항상 비트코인 골드 분명히 제가 숏 포지션 분들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얘는 좀 뜬금없었고 뭐 중국계 순환매가 시작되는 거다 하면 좋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오늘 제가. 그리고 세일은 많이 내려왔네요. 정리를 하기 좀 잘했던 것 같은데 얘가 근데 1,000원에 매물대가 진짜 미쳤습니다. 그리고 이거 세력들이 못 올려요. 이 종목은. 이거 막 그 국내 커뮤니티 들어가잖아요. 막 400원, 500원대 홀더들이 죽을 때까지 안 판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수두룩빽빽입니다. 이거 무거워가지고 종목이 무거워서 못 올리는 거예요. 이거는. 세일은 못 말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세력들도 혀를 내두르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 커뮤니티 내 충성도가 너무 높아요. 레이어 1 애들이 좀 힘을 못 쓰고 있죠. 근데 원래 이게 알트 순환매의 사이클을 좀 보면 중국계 순환매가 나오고 나서 레이어 1들이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2023년도 1월에 딱 그랬어요. 중국계 애들 좀 나와주면서 앱토스, 솔라나, 뭐 아발란체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그때 좀 많이 올라줬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나 웹3 이런 애들 순으로 이제 좀 나와줬는데 23년도 1월 상승장 때 대장은 이제 중국계 네오랑 스택스 그리고 솔라나 앱토스 이런 애들이 많이 올랐었죠. 만약에 순환매가 지금 시작되는 거면 굉장히 좋은 건 우리가 11월에 맛봤던 그런 상승분을 또다시 맛볼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는 거죠. 되게 깔끔한 그림. 뭐 원래 같으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었다고 한다면 엘리엇 3파처럼 1파, 2파 조정 끝내고 3파는 더 높이 전고 트라이까지 굉장히 깔끔한 좋죠. 이런 그림으로만 가준다고 하면. 근데 그러려면 뭐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비트통비가 빠져줘야 돼요. 57%에선 그게 안 나옵니다. 40%대까지 내려와 줘야 알트들도 힘을 쓰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현상들, 지진이나 뭐 해일 같은 재난이 올 때 전조 증상들이 있죠. 뭐 철새들이 다 같이 이동을 한다던가, 뭐 동물들이 이동을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들처럼 비트의 하락이 나올 것 같은 전조 증상들 몇 가지를 캐치를 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지표들, 뭐 RSI도 검토를 했고, 캔들도 검토를 했고, 추세도 봤고, 시장 정세에서 지금 ETF의 뭐 유출이나 뭐 비트 상승에 대한 이제 수익 실현이나 뭐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이나 뭐 여러 가지들을 미뤄 보았을 때 단기적인 숏이 보였어요. 그래서 숏을 진입했던 겁니다. 아무 근거 없이 진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 틀리고 만약에 롱이 나와서 여기서 올린다. 그러면 내 판단이 틀린 거야. 그냥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렇다고 그런 것들 하나도 검토 안 하고 매일 뭐 홀짝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도박이지. 투자가 아니고. 그리고 만약에 모든 제가 판단하는 지표들이나 나의 근거들이나 나의 그 기준들이 틀렸다면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없었겠죠. 결국에 항상 지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고 10번의 싸움 중에 내가 몇 번을 지고 이기는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숏이 보였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있고 손절을 하고 있지 않는다 했겠죠. 무서우니까 올라갔으면 이 챌린지 다시 해야 되잖아. 청산되면. 그래서 좀 민망하고 부끄럽잖아요. 뭐 누구한테 돈 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내가 당당하게 9만 불로 100만 불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고 시작했는데 한 4, 5만 불, 6만 불까지 올라갔다가 청산을 당해버렸어. 다시 9만 불로 시작해야 돼. 이게 제 멘탈을 하지만 당연히 하겠죠. 근데 그냥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러기 싫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지금 이걸로 잘 해나가보고 있는데 손절을 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본 겁니다. 저는 약간 이 중절모를 만들어줄 것 같은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보아뱀이 나와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좀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제 시드가 좀 확보가 되면 여기까지 만약에 비트가 내려와준다. 그러면 알트 순환매로 좀 양식장을 해서 롱을 좀 여러 개를 잡을 겁니다. 시드가 좀 확보가 되면. 그리고 나서 알트들로 단기적인 수익 좀 창출해내고 그 이후에 비트 방향성을 보고
오히려 비트가 아니라 이더나 지금 뭐 리플 이런 종목들 좀 시장에 영향을 받는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종목들을 좀 다룰 거예요. 사이클대로 지금 계산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오늘 이 손실을 봤던 것 부분은 당연히 제 시나리오는 없던 내용이죠.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내가 매매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가 큰 청사진을 항상 그려놓고 단기적인 관점, 중기, 중장기, 장기 그리고 최종적인 어떤 방향으로 올해가 흘러가게 될 건지를 보고 계속 챕터대로 끝내가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퀘스트를 깨듯이. 계획이 없으면 투기가 돼버립니다. 진짜로. 내동매매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계획을 다 세워놔야 돼요. 1월에 지금 이런 방향이고 2월에 그럼 어떻게 흘러갈 건지 대충 계속 고민하고 계속 생각하고 돈 버는 거잖아요. 절대 쉬운 일 아니죠. 근데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9만 불로 만약에 25년도 12월 31일 전에 100만 불을 만들었어. 그럼 된 거잖아요, 사실. 다른 어떠한 수수료가 붙을 필요도 없죠. 9만 불로 100만 불을 만들면 끝이죠. 내가 여기서 펀드 매니저보다 돈을 많이 버는 건데 물론 시니어급 그 간판 파트너급은 아니겠지만 그래도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우리가 끌고 가면서 다만 이제 여전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건 이거는 제 부캐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것도 저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생의 내가 전체 내 시드로 봤을 때 지금 이 좀 진취적인 도전을 하고 있는 계좌에 들어가 있는 내 시드가 과연 몇 프로나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 비타 아빠가 지금 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9만 불 청산을 당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의 전 재산은 아니라는 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여러분도 매매를 하실 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돈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 그래야만 이런 매매가 가능해져요. 이게 다 약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정확하게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비중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만약에 저도 여기에 지금 이게 14만 불이 아니라 140만 불이고 내가 원래 90만 불로 시작해서 뭐 140만 한 260만 불까지 올라갔다 내려온 거면요 지금 이런 감정은 아니었을 겁니다. 굉장히 진지했을 거예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을 거고. 근데 그렇게 매매하고 있지 않죠. 오히려 저한테 이 챌린지가 어떤 의미냐면요. 내가 이렇게 냉정하고 좀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매매를 했을 때 정말 그 결과가 더 좋은지에 대한 테스트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선물, 그러니까 내 포트폴리오, 내 자산 비중을 이렇게 두고 봤을 때 뭐 부동산도 있을 거고 현금 자산도 있을 거고 뭐 ETF를 포함한 펀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차지하고 있는 선물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없다라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이걸 100만 불 챌린지 성공을 시키면 오히려 적은 돈으로 더 큰 돈을 벌 수가 있는 건데 큰 돈을 넣어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여긴 도박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근데 도박판은 그런 얘기 있죠. 판돈이 작고 내가 들고 간 내 종잣돈이 작아서 돈을 잃는 거다. 근데 만약에 제가 선물 매매로 9만 불로 100만 불을 만약에 진짜 달성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도 900불로 10,000불 만들 수 있는 거고 9,000불로 10만 불 만들 수 있는 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 이 챌린지가 되게 의미가 컸던 건 제 채널 성장을 위한 게 당연히 크지만 나는 그 성장을 그냥 뭐 100억, 200억 뭐 증명도 안 되는 거 막 벌어가지고 뭐 슈퍼카를 샀네, 뭐 어디 막 뭐 아파트를 샀네 이런 거 말고 막 현금 세고 이런 거 말고 그냥 진짜 내가 9만 불로 진짜 10배 만들어서 100만 불을 만약에 달성을 하면 900불로 10,000불을 만들 수 있는 게 되는 거예요. 900불 정도는 다 있을 거잖아요. 매매를 하려면.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 없어도 되지만 이게 90불에도 상관없지만 그래도 돈을 버는 느낌이 들려면 저는 900불로 10,000불을 만든다? 10,000불이면 하나로 1,500만 원 정도 되죠. 뭐가 됐든 그런 돈이 생기면 목돈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가능하게 된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챌린지를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여전히 강조드리고 싶은 건 내가 내 운용하는 시드에서 이 선물 매매에 활용하는 시드는 정말 내가 정해놓은 비중 그대로 유지를 해야 돼요. 그래야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매매도 가능합니다. 분명히 손절했을 거예요. 시드가 컸다면. 불안하거든요. 이게 없어졌을 때 내 계좌나 내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 끔찍하니까. 근데 주계좌에서 만약에 수익이 발생되고 있고 내가 설령 이 9만 불이 없어져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휘청거리는 게 아니라 쪽팔리다고. 만약에 진짜 크잖아요. 저도 뭐 그런 매매를 너무 많이 해봤지만 쪽팔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감정을 느낄 틈이 없죠.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밥도 안 먹고 싶고 계속 담배만 피고 막 그런 감정이었겠죠. 근데 오히려 그래 다시 도전하면 되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매매가 참 말로 형용하기 어려운 것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이 안에. 칸타타님 안녕하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항상 제가 입 아프게 말씀드린 이유가 제발 매매를 하실 때 저와 함께 저희 터가 좋은 우리 비타아빠 방송에서 같이 매매하시는 분들은 롱런 하셨으면 좋겠어요.
살아남으면 무조건 이깁니다. 정말로. 컨택터님 지금 시청하고 계신 우리 제 고정 시청자분이신데 제가 이거 27만 불 막 이렇게 올라간 것도 보셨거든요. 근데 오늘 아마 제 시드 보고 좀 놀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어쨌든 간에 죽지 않았어요. 계속 위기가 왔었어도 설령 9만 불로 다시 돌아간다 하더라도 계속 유지하면, 그러니까 계속 유지를 하고 기회를 엿보고 올라갈 수 있으면 또 그 기회는 온다는 거예요. 다들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매매를 많이 하든 금액을 크게 하든 적게 하든 위기 없는 그 보상은 절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도 저도 오늘 가시 검토를 했죠. 내 판단이 틀렸을까? 여기서라도 스위칭을 해서 다시 수익을 창출해내야 되는 걸까? 정말 많은 부분을 검토하고 생각하고 방송을 킨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숏포션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냥 내가 틀리더라도, 내가 만약에 거기 확신이 들었다 한다면.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야지. 만약에 내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뭐 스위칭 했는데 이제 숏 나오면 어떻게 해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뇌동 시작된다니까요. 진짜로. 와, 이거를 내가 놓치고 여기서 바꿔서 또 손실을 보고 있네. 어유 등신 새끼 이러면서 나한테, 내가 내 자신한테 욕을 하기 시작해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지. 딱 들어도 잘못돼가는 게 느껴지시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오히려 이럴 때는 그냥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어려우면 그냥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는 거야.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비트코인 골드 이거 상패 때문에 상승 나오고 있지만은 이 스팀 달러 가치 상승이 나오면서 스팀도 상승이 나오고 있다. 중국계 순환매가 시작이 되는 것 같다. 근데 알트 사이클이 왔을 때 중국계 순환매가 시작이 되면 그 이후에 레이어 원코인들 23년도 1월 상승장을 봤을 때 스택스, 네오 이런 중국의 코인들 상승 나오고, 이제 솔라나, 이더리움, 뭐 아비트럼, 그리고 뭐 아발란체, 에토스 이런 종목들 레이어 원코인들 상승 또 나왔었고, 그 이후에 순서야 뭐 레이어 2, 웹3, NFT 이런 애들 나왔지만 그거는 좀 비주류니까 냅두고 좀 먼 이야기고. 그럼 얘네들 지금 중국의 순환매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어떤 변화들이 있었나?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졌었다. 40%, 30%대, 30% 후반대까지 떨어졌었다. 그러면 지금 57%에 가까운 비트 도미넌스가 떨어지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냐? 비트의 조정이다. 그래야 알트들이 순환매로 상승분이 연출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그림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비트 당연히 숏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때 제가 레버리지 조정을 했죠. 40배에서 20배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이 판단이 맞다고 보지만 옵션 만기일 때 충분히 단기적인 롱도 나올 수가 있었어요. 불행 중 다행이게도 그 선택이 청산은 막았습니다. 97.5인가에 걸어놨던 추매도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이제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뭐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이 자기 할 도리를 다 하고 나면 그냥 하늘이 어떻게 선택할지를 기다린다. 지금 상황은 딱 이래요. 내가 검토할 수 있는 거 다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거 다 판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난 했다고 믿고 있고 확신이 있다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약 청산됐어. 그러면 여러분 제가 실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해야 되는 거고, 그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9만 불로 챌린지를 시작한 거예요. 90만 불로 한 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뭐 돈 자랑하면서 저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실제로 매매를 하면서 내가 내 시드, 내가 가진 전체 시드의 한 몇 프로만으로도 100만 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걸 보여드리면 900불, 9000불로도 충분히 여러분도 나와 함께 원하는 목돈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현재 상황에서 당연히 아쉬운 마음도 크지만 멘탈이 흔들리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매매를 하셔야 되고요. 할 수 있죠. 터가 좋은 방송이에요. 제 매매는 힘들어도요, 우리 칸닥타님도 저랑 제 방송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9천만 원을 버셨습니다. 3천만 원 청산을 당하신 다음에. 대단하신 분이에요. 매매를 잘하세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주말이라서 좀 켜놓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좀 모르겠어요. 그냥 오늘은 그냥 돈도 좀 손실도 보고 있겠다. 그냥 좀 수다 떨면서 그 라면이나 먹고 그냥 오늘 좀 집에 이제 밖에 나가서 괜히 돈 쓰지 말고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춘식님 안녕하세요. 프랄라님도 안녕하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좀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우리 즐겁게 얘기도 하고 그러려고 생각하고 방송을 켰습니다. 올라가면 내려오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게 진리 아니겠습니까? 나스닥은 신이에요. 인정해버렸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죠. 역사적으로 롱충이들은 절대 죽지 않았어요. 나스닥은. 쇼충이들만 다 죽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돈을 번 사람들은 나스닥에 롱충이들밖에 없어요. 롱을 봤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계속 롱을 보고 있어요. 떨어질 수가 없죠. 돈 많은 사람이 다 롱을 타고 있으니까. 나스닥은 신입니다. 근데 비트도 장기적인 관점에선 저도 우상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거 100만 불 달성하잖아요. 만약에 제가 이 100만 불을 만약에 제 예상보다 조금 더 빨리 달성하면요, 계속 분할 매수로 저배로 비트를 모아가면서 펀비 내더라도 비트 많이 계속 잡으면서 여러분이랑 소통 방송 할게요. 비트 단타나 조금씩 하면서 비트 좋은 것들 열심히 알아보고 나서 알트 단기 매매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같이 시드나 좀 늘려가고 비트 좀 잡으면서 쭉 가지고 가는 그런 느낌으로 가보고 싶어요. 희망사항입니다. 제가 9만 불로 만들어서 100만 불 만들면은 뭐 그때 뭐 갑자기 누가 100만 불 어디서 났냐 뭐 이럴 것도 없잖아요. 다 기록에 남아있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걸로 비트나 좀 꾸준히 이렇게 모아가고 싶어요, 저도. 그래서 그 사이에 진짜 베스트 시나리오는 내가 100만 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비트가 그냥 좀 많이 떨어져 주는 게 좋아요. 내가 숏으로 계속 막 시드 증식을 하는 거. 그럼 나는 이제 100만 불 달성되고 나서부터는 천천히 분할 매수 계속, 이게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긴 하죠. 너무 나쁜 마음인가요? 그러니까요, 지금 다 쉬고 있죠. 근데 보합이어도 아마 11시 반 넘어가면 조금 지금보단 더 나아질 겁니다. 변동성이. 나스닥 투기꾼들 또 출근하셔야 되니까 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좀 흔들어야죠. 알트들도 그렇고, 알트들 좀 움직임이 좋았잖아요. 이것저것 나쁘지 않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UX 링크로 좀 먹었어서 그런지 눈이 자꾸 가네요. 체인 링크는 제가 이번 이거 방송하면서 알트들 좀 잡았던 게 헤데라 잘 먹었죠. 이때 수익 헤데라로. 이제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이지도 않나? 있을 텐데 없어졌나 보네. 아, 있구나. 맨날 얘기하는데 이때 너무 기분이 좋았어가지고 이거 하락색이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게 장대 항공 다 먹었습니다. 이때 좀 좋았죠. 그리고 체인링크는 먹다 좀 뱉었어요. 그래서 좀 정 떨어져가지고 안 다뤘고, UX 링크 숏으로 조금 먹었죠. 오히려 잡아놓고 이런 애들이야말로 펀비 내더라도 그냥 쭉 들고 왔었으면은 계속 들고 갈 수 있는, 약간 제가 원래 이런 종목 안 믿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좀 별로 안 좋아해요. 일단 조달 1조 밑에 알트는 그냥 아예 상종을 안 하고 싶어 하는데 일소셜 플랫폼 뭐 그렇대요.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아무튼 리플이랑 이제 헤데라 이런 애들은 이제 또 트럼프 테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다 스텔라로맨도 그렇고요. 알트들이 오히려 지금 제가 판단할 때는 비트의 향후 움직임이 알트가 좀 지표가 되어주고 있어요. 오늘 움직임이 오히려 비트가 좀 이제 떨어져 줄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옛날 과거의 그 사례들이 내 머릿속에 기억에 남아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래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떨어져 줬으면 좋겠다. 진짜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좀 올라가 주면 좋겠네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쏟기 시작하잖아요. 큽니다. 진짜로 여기서 쏟기 이제 만약에 쏟기 시작하면 커요. 이게 정말 뭐 이런 느낌으로 찍고 올라올 수도 있고 쭉 내려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걸 항상 염두에 두세요. 롱을 잡으시려면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가트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알트의 조정장을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은 꼭 아셔야 돼요. 비트가 단기적인 하락을 통해서 박스권 안에서 횡보를 해주면서 알트가 상승장이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변수가 뭐냐면 이거 1월 19일 맞죠? 현지로 20일인가요? 트럼프 취임이 있습니다. 트럼프 취임. 이게 또 변수기는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기적으로 저는 이제 좀 하락을 보고 있는 거죠. 근데 폭락을 보는 게 아니라 횡보로 다시 상승분이 조금 나와주더라도 단기적인 조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딱 그렇게 지금 랄랄님처럼 지금 90.55 말씀하시는데 저는 90.990에 지금 여기 빨간 라인을 쳐놨죠. 지금 만약에 쏟으면 90K까지는 반드시 내려올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하방에서 여기서 패닉 매도가, 제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이 좋게 패닉 매도까지 나와준다. 80K 가는 거예요. 앞자리 8까지는 가는 거죠. 지금 제가 여기다 뭐 매도 사인 걸어놓은 거는 그냥 희망사항인 거고 지켜보면서 계속 변화를 줄 겁니다. 근데 상승이 나오는 건 어제 여기서 만약에 올릴 거였으면 99K 돌파해서 10K라 찍고 내려왔어요. 찍고 턴하더라도. 근데 찍던데 못했죠, 어제. 그러면서 오늘 만약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만약에 내려가기 시작하면 아래로는 많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손익비를 지금 계속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쏟으면 아래에서 발생되어 있는 CM이나 뭐 갭 같은 부분들이 무시하지 못해요. 여러분 자꾸 나무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거를 보셔야 돼요. 지금 이거 얼마나 이렇게 올라왔습니까? 이렇게 이거 만약에 절반만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저는 행복하고요. 숏을 권장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왜 내가 자꾸 상처받으면서도 왜 숏을 지금
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연도에 코인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은 절대 가질 수 없는, 또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가 오랫동안 해온 사람들이 이번 연도에 지금 받고 있는 페널티가 뭐냐면, 그 과거에 그 거지 같았던 그 기억이에요. 그 기억. 이런 기억들. 여기까지 내려와서, 와, 바닥이다. 더 내려서 다 죽였죠. 여러분, 이게요. 절대 우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이때 그냥 구간별로 롱 99%가 청산이 됐었어요. 아예 시장의 그 균형이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윈터 때 이거 경험해 본 사람들은요, 지금 뭐 이런 걸 어떻게 안 무서워하겠습니까? 오늘 못 잡겠는 거예요. 저는 8월부터 모아왔던 비트 분할 매수로 계속 포지션 들고 왔었던 롱을요 94K에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냥 단타로 조금씩만 들어가고. 왜 94K에 정리를 했을까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 뒤에는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던 얘기고, 이거 없었다고 가정해보고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 정리를 했어요. 그때 고민하다가. 물론 수익을 많이 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라는 거는 정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뭐 또 열변을 토했네. 또 열변을 토한 게 아니고, 지금 그때 22년 동안 보면서 막 숨이 막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부터 들어가라 이렇게 제가 뭐 판단을 해서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죠. 만약 숏을 본다면. 어제가 제일 좋았고, 오늘 오늘 새벽이 제일 좋았고 98.8 뭐 이럴 때 그랬으면 지금 벌써 많이 먹고 있겠네요. 제가 너무 빨리 잡았어요. 저도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좀 아쉬워요, 많이. 그래서 아무튼 오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97K, 사실 저는 97K부터 잡고 싶었었는데 이때 근데 안 잡을 수가 없었어. 97K부터 98K 지금 깨졌죠. 여기서 만약에 지금 못 말아 올리고 또 깨지면 98K는 깨지는 겁니다, 완전히. 97K도 트라이 들어가겠죠. 여기서 계속 올리면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사실 저는 진짜 마음 같아서는 챌린지고 뭐고 9만 불 더 가지고 그러니까 이 금액만큼 가지고 들어와서 추매하고 싶어요. 평당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게 또 챌린지라는 약속이니까, 뭐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도 약속은 약속이니까 좀 가지고 가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아무튼 좀 오늘 내일 이제 주말 동안에는 숏을 좀 지켜보려고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제 거를 보시면서 같이 어떻게 저의 챌린지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도 매매하실 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숏을 보고 있습니다. 숏을 볼 예정이고요. 한번 쏟기 시작하면 크게 하락이 나와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지금 숏 안 타도 롱은 못 할 것 같아요. 설령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숏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님 행운을 빕니다. 우리 모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